그리고 왕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일이 앞으로 우리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깐족 대마왕 이런 것은 뭐 임금님이 아니니까 써도 돼요. 한 촉새. 세상을 살다 보면 주위에 그 아부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만 보면은 뭐 아부를 진짜 너무너무 잘하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어느 기자가 뭐 형광등 100개 아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참 다들 먹고 살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이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오히려 정치인들이 좀 아부를 좀 하면 그나마 표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들어주고 봐줄만 한데 일반 국민들이 정치인한테 대놓고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 수원 어느 전통시장을 갔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인연합회 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왕이 되시면 정조대왕처럼 상인을 위한 정말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인연합회 그 회장이니까 대표잖아요. 그 대표란 분이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왕 이야기를 합니다. 정조대왕을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조대왕을 정말 비견할 만합니까? 말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잖아요. 물론 수원이라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었을 겁니다. 수원 화성 축조한 분이 바로 정조대왕이고 그게 이 효심의 발로잖아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으로 옮겨서 거기를 혈릉원이라고 부르고 그 성곽을 이렇게 싼 게 바로 화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원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정조대왕을 떠올렸는 모양인데 정조대왕밖에 안 떠올랐습니까? 연산군 뭐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안 났나요? 물론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민주당에서 탈당한 어느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 서른 의원이 그랬죠. 뭐 연산군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뭐 상인회장이라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뭐 왕을 운운합니다. 그리고 정조대왕을 막 이야기합니다. 지금 수원에서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민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전통시장 상인이면 민생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수원 화성이 지금 완전히 다 복원이 안 됐어요. 화성 성역 의계가 딱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아직 복원이 안 됐어. 그러면 수원 사람이라면 여기를 복원해 주세요. 빨리 복원해 주세요.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물론 이분은 뭐 꼭 이분만의 죄는 아니겠죠.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와 이제 그러니까 막 참석자들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막 호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 쪽으로 착 이렇게 돌아보면서 분위기 이상한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깜냥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겠죠. 물론 그 왕이라는 게 있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분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이제 쌍놈이 되실 겁니까? 양반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노비가 되실 겁니까? 왕조 시대에 절대 군주 시대에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백성이 아니라 국민이잖아요. 시민이고. 근데 여기서 왕을 운운하고 거기에서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적극 제지하기는커녕 분위기 이상한데? 뭐 이런 정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바로 노비가 되려고 하고 개돼지가 되려고 합니까? 일반 국민이고 유권자면 정치인을 향해서 정치 똑바로 하시라. 지금 사과 하나에 10,000원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 사과를 일본에서 들여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항의할 줄 알아야죠. 그게 국민된 자의 몫입니다. 유권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나 운운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분위기 이상한데? 이런 아이고 진짜 다들 이 정말 국민이 아니라 백성이야. 아주 노비가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것 같아 다들. 그렇게 좋습니까? 노비 되는 것이. 국민의 대부분이 노비였잖아요. 옛날에는. 양반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양반들 봉양하고 양반들 신발 집신 만들고 밥하고 빨래하고 모든 시다발에 다 하던 게 우리 일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 왕으로 앉혀놓으면 일반 백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고 싶어요? 백성이? 국민이 아니고 시민이 아니고? 그런데 자꾸 한동훈이는 동료 시민이라고 그러던데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이고, 왕이라고 하니까 아주 좋겠어. 그러니까 이 댓글들이 좀 난무하더라고요. 행복 바이러스님이 노예 개 돼지가 너무 많아 그랬고, 버팔로님이 그냥 왕이 아니고 비리 많고 깐죽이 대마왕이다 그랬습니다. 예, 왕은 왕이네. 대마왕도 깐죽이 대마왕. 이거 마음에 드는데. 육중천사님이 공화국인 나라에서 아직 왕 타령이냐? 아이고, 친일 매국노들이 들키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네. 박민성, 환관 내시가 왕노로 타는 듯하다 그랬습니다. 처음처럼 왕이란다 좋았겠다 한동훈 그랬어요. 네. 운빨왕님이 동훈이 왕이면 자신은 머슴, 아들도 손주도 다 머슴인데 그게 그렇게나 희망사항이냐? 물었습니다. 아부를 해도 좀 적당히들 하면서 삽시다. 네? 아이고, 한동훈 현재 아부하니까 아주 행복해. 아주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표정이던데. 그리고 지금 대구에 공천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도태우 변호사라고. 친박계 인사입니다. 도태우 변호사. 이 사람이 끊임없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했던 사람이에요. 유튜브에서는 물론이고 강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 5.18을 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허구적 신화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막 내뱉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올 초에 와서 광주 와서 무슨 말 했어요? 5.18 정신에 헌법 수록을 적시하겠다. 5.18 정신이 바로 헌법 정신이다. 이따위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5.18 정신이 헌법 정신이죠. 이제까지 민주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데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하고 학살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거기에 공천한 것이 합당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는 겁니다.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공천을 했어요. 그러면 5.18에 대해서 본인이 와서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는 것과 너무 상치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앞도 안 맞고 뒷도 안 맞아. 이 사람은 하는 게 말 따로 행동 따로. 대통령부터 말 따로 행동 따로. R&D 예산 52조 막 삭감하고 나서 R&D 예산 늘리겠다, 이런 말 하고 있고, 뭐든지 다 반대로 거꾸로만 해요, 말을.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욕거리지. 5.18을 폄훼하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늘 주장해 오던 사람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합니까? 텃밭에? 그것도 대구에? 그것이 바로 한동훈식 공천입니까? 이런 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이래놓고 무슨 시스템 공천 찾고 못 찾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구 쪽이 난리잖아요, 난리. 동구, 군위갑, 북구갑, 선거구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국민공천 지역이라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지금 당협 그리고 주민들 난립니다. 데모하고 난리예요. 자, 국민추천제는 사실상 전략공천을 위한 꼼수다, 그러면서 모여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관위의 시스템 공천 어디에도 국민 공천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갑자기 괴물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괴물은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모조리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국민 공천, 이거 사실 국민의힘 당원 당규 어디에도 없고 공관이 어디에도 없는 용어예요. 그런데 사실상 현역 의원을 배제하는 제도라는 것 정도로 알려져 있죠. 네. 현역 의원을 배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거기에 나온 사람들 컷오프하고 해서 경선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해요. 왜? 용액관, 금액관 꽂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날리는 겁니다. 유성걸 의원, 양금희 의원 이런 사람들 다 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구 동구 군위갑은 유성걸 의원이고 북구갑은 양금희 의원이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현역을 김건희 특검 재발의
되기 전까지는 현역을 다 살려주다가 현역 불패 그랬죠. 끝나고 나니까 현역을 모조리 날리고 용액관들, 검액관들을 꽂아 넣겠다는 못된 작태 아닙니까? 이런데 국민의힘 공천이 잘 되고 있대. 언론이 잘 되고 있다고 막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또 언론을 믿어, 일부는.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이 되게 잘 됐대.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국민의힘 공천이 더 잘 됐고 민주당 공천이 좀 못됐다 이러면서 차이가 막 나. 이런 건 되게 잘한 건가 보죠. 5.18 폄훼하고 5.18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이야기한 사람 공천하고 또 현역들이 있는 곳을 국민 공천제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날리는 게 그게 그렇게 잘한 겁니까? 실상을 제대로 봐야지. 언론이 써준 대로 보면 안 돼요. 언론은 지 마음대로 쓴다니까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대한민국에는 보수 언론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쓴 것만 보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죠. 국민의힘이 요모양 요꼴 그리고 뭐 분신 시도하고 쌩 난리를 부리고 지금 국민의힘 앞에 천막 당사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지난 6일에 전국 20개 지역구 경선 발표한 이후에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다 승복했습니다. 대부분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도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고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복한 거죠. 박광원 의원 하위 20%에 소속대로 됐던 분인데 이분도 20% 벽을 넘지 못한 자신의 탓이다. 단 3표 차로 패배했는데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총선 승리를 기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가니까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승복을 하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기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광진갑의 전해숙 의원, 경기도 성남중원의 윤영찬 의원, 광주 광산갑의 이용빈 의원은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착잡하겠죠. 현역으로서 경선에서 탈락했고 뭔가 좀 불합리한 거 아니야? 내가 왜 떨어졌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본인은 국회의원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했다고 본인은 생각하니까 그런데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아직은 승복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민주당의 공천이 이제 다른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공천 파동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공천 파동이 없어요. 사실 없다 보니까 많이 허전할 것 같아. 오늘 아침 언론 보니까 민주당 공천 파동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국민의힘 공천 파동은 잘 쓰지 않으니까 없고 이러니까 양당이 공천이 다 잘 된 것처럼 국민의힘 지금 개판으로 가고 있는데 전혀 쓰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만을 모두 다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깐족 대마왕이지 정조대왕 같은 왕은 영원히 절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왕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일이 앞으로 우리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깐족 대마왕 이런 것은 뭐 임금님이 아니니까 써도 돼요. 한촉세라고 부르기는 좀 그러면 깐족 대마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